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자신과 동의하지 않으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몇 년 동안 한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있으면서 1,500만 달러를 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가성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단도 클린턴 재단처럼 돈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비영리 재단이면서 정치헌금을 해온 사실입니다. 전 CBS 앵커 댄 레더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힐러리 클린턴 진영은 대단히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적인 클린턴의 부통령 파트너로 버니 샌더스가 아닌 엘리자베스 워렌이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법이 문제입니다. 올랜도 총격 사건은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 앵커인 앤더슨 쿠퍼와 AR-15을 만든 사람의 가족이 이슈에 대해 말하면서 동성애자와 총기 규제 문제를 심각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보수적인 한국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의 고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찬란하지만 의식은 보수적인 로마에서 최초의 여자 시장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과 관련된 커피의 양면성을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올랜도 총격 사건은 뭐 종교라든가 아니면 또 어느 나라 국적의 사람, 인종 이런 것은 이제 두고 문제가 될 부분이고 총과 동성애 이 이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늘 지금까지 대량 총격 사건이 있어 왔으니까에서는 분명하게 한 발 더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었던 때가 1866년이죠. 미국에서 한 4년 정도 공부하고 가서, 그리고 이제 1867년도에, 어떠한 등록 같은 것을 세계 기구에 하고, 그로 인해서 스웨덴 최고의 부자가 됐고, 나중에, 이렇게 쓰일 줄이야, 등등의 생각도 하면서, 뭔가 아무튼 노벨상을 만든 것이잖아요. 평화상이 하이라이트인. 그것과 마찬가지로 AR-15이라는 자동 소총이 미국에서 최근에 여러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라든가 오로라 영화관에서의 총격 사건, 콜로라도주요. 등등 대량 살해 사건의 샌버란디노 총격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올랜도에서의 동성애자 바에서의 총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AR-15 자동 소총이 없었더라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AR-15 자동 소총을 만든 사람은 이미 숨졌어요. 1990년대에 숨졌는데 97년도에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특히 이제 자녀들이 지금 언론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AR-15을 만들 때는 민간인의 손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어떻게 보통 사람이 AR-15 자동 소총을 쓸 수가 있는가? 이 자동 소총을 디자인한 우리 아버지도 그 총을 쓰지 않았다. 유진 스토너라는 총 디자이너가 스포츠맨이었고 사냥을 너무나 좋아했고 스키드 사격까지도 했지만 자신은 AR-15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다는 게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만든 건데 그 당시에 AR-47보다 좀 발전된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AR-15 또 M16도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군인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쓰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은 이게 얼마나 정말 아버지가 통탄할 노릇입니까? 이게 이제 자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랜도에 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앵커들이 앵커 데스크를 벗어나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그 뭐 현장을 제대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 CNN 방송의 앤더슨 쿠퍼입니다. 앤더슨 쿠퍼가 동성애자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본인이 이제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했고, 동성애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방송 도중에 뭐 제가 동성애자입니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마침 이 올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유럽의 그 휴가 중이었는데 휴가를 하다가 돌아와서 이 플로리다로 가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앤더슨 쿠퍼의 리포트가 눈에 띕니다. 그가 이제 일단은 그 동성애자 자체라는 것도 그렇고 워낙에 굉장히 좀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약한 사람 입장에서 리포트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인은 너무나 부잣집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거대한 부잣집 아들인데도 재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그 나는 그 약한 사람을 위한 리포트를 하는 게 좋다 해서 앤더슨 쿠퍼가 리포트를 하고 있고 특히나 그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일어났었을 때 현장에서 리포트하면서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흑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현장에서 제가 기자로서 취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앤더슨 쿠퍼잖아요. 그 뒤에 이제 앵커 자리로 갔는데 이 앤더슨 쿠퍼가 올랜도 희생자들의 이름을 처음에 이제 평이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한 사람, 둘, 셋, 네 사람, 다섯 사람. 그러다가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그냥 멈췄어야지 됐고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화면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 왜 지금 그 침묵을 보이고 있지? 라디오의 마이크와는 또 다른 그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 앤더슨 쿠퍼가 뭔가를 그 느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앤더슨 쿠퍼가 그 장면 등등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와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에 가서도 많은 리포트를 했고 자연재해 사람들이 수많이 숨지는 그럴 때도 이 정도까지 카메라 앞에서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게이여서 as a 그 게이맨으로서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해요. 앤더슨 쿠퍼가 마치 그 동성애자들의 대변인처럼 올랜도 총격 사건이 동성애자들 바에서 일어나고 희생자들이 뭐 거의가 그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자에 대한 나도 뭔가를 생각을 달리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앤더슨 쿠퍼는 범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범인을 부각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킬러, 범인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희생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플로리다주의 그 검찰총장이 여자인데 워낙에 그 게이에 대해서 그 강한 그런 그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 보면은 아주 그 날카롭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쫙 그 미국으로 세계로 그 퍼지면서 방송 중에 화요일에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게이맨으로서 예전에도 뭐 1970년대도 뭐 어떠한 그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고 80년대도 그린위치 빌리지 바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고 저의 그 동반자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동반자도 뉴욕에 여러 개의 그 게이 바를 갖고 있고 게이 바가 동성애자들에게는 어떤 그 안전지대 같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잖아요. 저도 그 젊었을 때 수많은 그 게이바를 다녀봤지만 지금 이 올랜도 총격 사건에서의 느끼는 이런 그 게이바를 처음 갔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갔었을 때 그런 느낌들과 올랜도 바에서의 수많은 게이들이 그 숨진 이것에 대한 그 감정의 그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대단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앤더슨 쿠퍼와 인터뷰를 한 플로리다주의 게이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그 어떠한 그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검찰총장의 경우는 굉장히 그 인터뷰하고 나서 화가 났다. 오히려 앵커의 이러한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앤더슨 쿠퍼는 나는 자제하려는 그런 그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워낙에 이 앤더슨 쿠퍼라는 CNN의 그 뉴스 앵커가 수많은 이슈에서 항상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 뭐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불의보다는 정의에 너무나 이 사람이 마음이 그 다가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앤더슨 쿠퍼의 이번 그 취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잘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노골적으로, 아니면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굉장한 나도 모르게 밑바닥에 깔려있던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사슬을 풀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는 사람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영국 왕실에서요, 뭐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접 연관되는 것은 어제 그 민주당에서 여러 명이, 특히 이제 그 유타의 공화당인 부지사는요, 어제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이 이제 올랜도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밑에는 이제 청바지를 입고 위에만 자켓을 입고 나와서 유타의 그 부지사 스펜서 칵스가 사과를 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어떤 사과를 했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시골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우리 같은 반에 뭔가가 우리들과 다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참 싫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게이였었던 것이죠. 내가 친절하지 않았고 또 뭔가를 좀 그들에게 뜨뜻미지근하다던가 반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중받아야지 되고 사랑받아야지 될 존재입니다. 내가 수십 년 전에 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윌리엄 왕자가 영국 그 왕실에서는 처음으로 게이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에티튜드라는 잡지인데 6월 22일 그 잡지인데, 지금 그 에티튜드가 트위터에서 그 밝힌 것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윌리엄 왕자가 활짝 웃고 있어요. 활짝 웃고 있고, 에티튜드라는, 다른 호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색깔이, 에티튜드라는 그 잡지의 그 글자요, 잡지 이름 타이틀의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아주 연한 하늘색 있잖아요. 그런 하늘색으로 attitude라고 써 있고, 그리고 making history, 역사를 만들다 하고는 윌리엄 왕자, 프린스 윌리엄이라는 그 글자도 attitude라는 그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하늘색으로 썼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왜 얼마 전에 5월 12일에 영국의 그 킹스턴 궁의 윌리엄 그 왕자가, 지금 이제 서열 두 번째잖아요. 찰스 왕세자 이후에 두 번째 바로 이 왕세자가 동성애자, 성전환자, 뭐 이런 뭐 양성애자들의 사람들을 초대를 했답니다. 그때 그 에티튜드의 편집장이 갔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이 사진을 표지 모델로 할 수 있습니까? 해서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제 인터뷰에서는 그 윌리엄 왕자가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믿을 만한 어른, 친구, 선생님에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영국에 여러 그 재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곳에 말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그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교회의 어떠한 그 성서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꼭 목사뿐이 아니라 일반 신도에 관해서도 동성 결혼에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이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서 일반적인 개인적인 것으로 올 때 이제 주변에서 그 뭐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가능성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한인 그 젊은이들이라고 동성애자들이 없겠습니까? 그런 자녀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을 하시고 어쩌면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구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냥 쉬쉬하면서 조용히 살면 되잖아. 왜 앞에 나와서 설치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은 또 이제 동성애자들이 아닌 동성애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를 두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막상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2등 시민, 3등 시민, 내 인간성 자체를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일 수도 있고 해서 이게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다만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는 여러분들께 추세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유타라는 그렇게 그 보수적인 곳에서 부지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가 과거에 게이 그 어떠한 그 같은 반 친구들에게 정말 그 수십 년 전에 좀 뜨뜻미지근하게 대했던 것을 사과합니다라고 말할 그런 정도가 된 영국의 그 보수적인 왕실의 왕세손 두 번째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게이 잡지에 커버 모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기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어제 커네디컷주의 크리스 머피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총기 규제안을 만들어야지 된다 하고 15시간 동안 의사 진행 방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도 지금 총기협회와 만나서 어제 잠시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연방 수사국이라든가 CIA라든가 오늘 아침에도 CIA 국장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서구 사회가 ISIS로부터 분명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리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의 세력을 현재로서 완전히 일망타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CIA 국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공화당조차도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제는 이거 총기 규제 AR-15 같은 게 왜 민간인의 손에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까? 보기만 해도 사실은 무시무시해요. 이거 총부리가 길게 쫙 이렇게 긴 완전히 그런 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들도 그런다고 하고, 도널드 트럼프도 총기협회가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죠. 어떤 테러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총은 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논의를 한다고 하고 현재로서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총 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범인의 범행 같은 것을 막지 못하는 데에도 그런 법이 어떤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이고 이게 미국에서 2004년에 이 AR-15는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법이 풀어져서 그 전에 이제 묶어놨겠죠. 어느 정도 기간을. 그래서 그 뒤로 AR-15를 사는 게 완전히 유행처럼 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번져서 뭐든지 있으면 그게 쓰여지기 나름이잖아요. 총 가진 사람, 총으로 망하고 그렇듯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랜도로 가서 피해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아마 총기 규제에 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하다가도요. 예를 들어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 빌 클린턴이 몇 년 동안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교에 명예총장을 하고 $1,500만 받았는데 그게 대가성이 없다는 말이야? 하고 또 분노하실 수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도널드 트럼프라기보다 공화당이신 분들은 아니 트럼프가 공화당 사람들 말하자면 shut up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도자들에게 나 혼자 할 수 있어. by myself.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 나를 수용하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과연 지지를 해야 되는가라는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댄 레더 아주 오랜 동안 그 CBS 이브닝 뉴스의 앵커였었잖아요. 요즘엔 이제 케이블 텔레비전이 많아져서 뭐 CNBC라든가 뭐 CNBC 뭐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댄 레더가 도널드 트럼프가 그 이기는 것이 보인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히 두려워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예상하는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얘기를 짧은 인터뷰에서 다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댄 레더라는 사람이 물론 그 2006년도에 CBS 이브닝 뉴스에서 본인의 뜻과는 관련 없이 내려오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방위금 문제 텍사스에서 그것 이제 잘못 보도해서 내려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수십 년 동안 그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어떤 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감각으로는 트럼프가 이길 능력이 있고 이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본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대통령스러울 것이다. 대통령스러운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볼 때는 대통령스러워 보이는 일을 도널드 트럼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이 뭐 경마를 중계하는 듯이 누가 이긴다, 뭐 진다, 뭐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컨텐츠들을 얘기를 해야지 될 때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뭐 지금 뭐 거의 존재감이 없는 버니 샌더스가 계속 강조했었던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총기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이슬람 문제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슬림의 입국을 막는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의 지도부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건 아니지. 공화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공화당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에서도 본인은 떨어져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스텝의 숫자도 적고 어떤 오피스도 적고 해서 사실은 본선거에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버니 샌더스가 USC와 LA 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을 이긴다는 것까지 나왔고 버니 샌더스가 이기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 점점 더했기 때문에 이게 투표장의 투표로 연결만 되면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을 힐러리 클린턴의 끊임없는 물밑 작업이요. 조직을 통한 캠페인, 뭐 폰 뱅킹 이런 것 때문에 졌다라고 그 LA 타임즈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나 이 정도 인기면 그리고 뭐 불호감도도 높지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변치 않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갈 수 있어. 공화당에 어떠한 지원이 없어도 오히려 공화당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나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해지고 높아지고 열정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두고 봐야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복병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보스턴 글로브의 칼럼니스트 조앤 그 베노치 씨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메일 사건을 그 물고 늘어진다. 정말 부패한 사기꾼 같은 힐러리야. 크루크트 힐러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올랜도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런 연설을 그 도널드 트럼프가 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 무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역풍을 맞아서 지지도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스턴 글로브의 컬럼리스트는 이러한 사건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의 FBI 그 조사 이게 조금 그 뒤로 물 건너가는 것 같다. 뭐 오히려 테러리즘이 더 강한
이슈로 오는 것 같고 테러리즘 이슈에 대해서 공화당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플러스가 될 뻔도 했는데 본인의 그 말이나 시각 때문에 이게 힐러리 클린턴 안정적인 곳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은요. 그러면서 또 하나 힐러리 클린턴 재단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재단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Sunlight Foundation이라든가 Citizen for Responsibility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Public Citizen 이런 그 공공 단체에서 조사를 했더니 클린턴 재단뿐만이 아니라 클린턴 재단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너무 많은 돈을 그 캠페인 진영에도 지금 돈을 넣었어. 뭐 클린턴 파운데이션뿐만이 아니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파운데이션도 문제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 파운데이션 이사도 클린턴 파운데이션이나 마찬가지로 클린턴 파운데이션에도 빌 클린턴이 처음에 만들었지만 뭐 첼시도 들어가 있고 힐러리도 들어가 있고 힐러리는 지금 선거 기간 중에 빠졌지만 마찬가지로 트럼프 재단에도 트럼프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이제 이 와이프와 난 자녀, 저 와이프와 난 자녀. 그래서 와이프가 3명 사이에서 다 아이들이 다 나왔잖아요. 이방카, 뭐 에릭, 뭐 등등해서 그런 트럼프 재단도 최근에 이게 그 비영리 재단이에요. 501 재단인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그 베테랑스 재단에도 돈 뭐 내가 얼만큼을 모을 거야 하고는 기자회견하기 하루 이틀 전날에 뭐 100만 달러를 트럼프가 냈는데 그게 이제 이 재단에서 나왔는데 비영리 재단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곳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헌금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돼 있고 뭐 그것은 뭐 정치적인 헌금이 아니라고 구태여 주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부분인데요. 플로리다 이 검찰총장 얘기 많이 나오네요. 팸 본디 이 검찰총장이 트럼프 대학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기각을 한 뒤에 며칠 뒤에 2만 5천 달러를 트럼프 재단으로부터 받았다. 그럼 이걸 정치 기부라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을까요? 정치 기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재단도 뭐 마찬가지인데 참 이게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소리도 나올만 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 보면은요. 그런데 게다 대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나오는 얘기인데 로리어트 파운데이션이라는 고등교육 그 학교예요. 이 학교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하기 전까지 불과 몇 년 동안 명예총장을 하면서 빌 클린턴이 뭐 교육에 대해서 관여를 했겠어요. 아마 정말로 이름뿐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학교에서 오랜 동안 뭔가를 도움을 주다가 명예총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명예총장 아니겠어요? 이 로리어트 파운데이션의 명예총장으로 몇 년 있으면서 받은 돈이 1,650만 달러랍니다. 1,650만 달러.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있는 그 국제 인터내셔널 대학교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국제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비자 문제가 걸리잖아요. 비자 문제가 걸렸을 때 연방 조사를 이게 뭐 그냥 대강대강 비자 받고 돈 받고 뭐 비자도 쉽게 내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연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을 명예총장으로 뒀다. 충분히 이게 그 의심받을 만한 그런 얘기죠. 아니 전직 대통령이 왜 5년 동안이나 그 대학교의 명예총장을 하면서 1,500만 달러나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받느냐 하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거리인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여기저기 쑤셔보면은 다 악취가 나오고 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서로 봐주기 한 것도 그렇고 해서 사람들은 정말 덜 싫어하는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딜레마가 양쪽에서 다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도 더 썩었지. 어떻게 돈 없는 사람들 돈을 그 꼬드겨내서 뭐 휴식 시간에 트럼프 대학이라고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어떠한 그 사기성의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지금 빨리 가서 쉬는 시간에 크레딧 카드로 돈 몇백 달러 더 내면 하나 더 가르쳐 줄게 해서 돈 벌었다고 트럼프를 비난하려고 하면은 아니 전직 대통령 출신이 하는 일도 없이 명예총장 하면서 몇 년 동안 1,500만 달러 받았
받았단 말이야? 누가 더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엘리자베스 워렌을 지금으로서는 그 부통령 후보 같은 여자 뭔가 이렇게 그 오랜 동안 그런 곳에 있어서 부패한 냄새가 악취가 나고 또 더러운 것이 손에 잡히고 사람들이 식상해서 뭔가 그 호기심이 덜 간다고 하니까 여자로 해보자 하고 워낙에 진보니까요. 엘리자베스 워렌이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관심 없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현재로서는요. 근데 변할 수 있어요. 버니 샌더스 자체도 힐러리 클린턴의 부통령이 되는 것을 현재로서는 관심 없어하고 또 버니 샌더스는 74살인데 엘리자베스 워렌은 젊어요. 힐러리 클린턴보다도 조금 젊은 66살이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히스패닉을 포커스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줄리안 그 카스트로라든가 그 주택개발국장이요. 장관이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뭐 에릭 가세리도 거론되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에릭 가세리도 그렇게 아주 열정적인 그런 인물은 아니니까 또 뉴멕시코에 뭐 하비에라 바세라 다 이름이 이제 히스패닉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뭐 탐 페레스 노동부 장관도 나오고 있고 뭐 그 밖에도 이제 그 뉴저지의 그 코리 부커 스포츠맨 출신대 나오고 뭐 또 다른 상원의원도 있어요. 팀 케인이라든가 또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상원의원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 게 기존 상원의원들은 이제 그 재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리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가능성이 공화당 내부에서는 현재로서는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상원 하원이라도 다수당을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럼 우리는 뺏기지 말아야지 하는데 현재 상원의원들을 이제 그 후보로 그 부통령 후보로 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도 매사추세츠의 상원의원이잖아요. 인기 있는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원의원이 캠페인을 한다고 그 자리를 이렇게 내놓고 나면은 매사추세츠의 주의 법이 더군다나 이제 지금 매사추세츠가 주지사가 그 공화당이잖아요. 찰리 베이커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 주지사가 이것을 그 남아있는 그 자녀 임기를 공화당으로 그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자리를 채울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또 선거에서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이 또 엘리자베스 워렌을 부통령 후보로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데 이것보다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클린턴 재단의 여러 가지 그 돈 문제 또 빌 클린턴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연설뿐만이 아니라 명예총장을 하고 1,650만 달러나 벌었다는 이런 것들이 더 유권자들의 눈에는 더럽고 타락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도 있다. 돈을 좋아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대가성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죠. 그게 더 심각한 이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킹맘, 하우스데디 한국 드라마 가운데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건데 어느 드라마일까요? 이코노미스트가 이 드라마와 관련돼서 한국 일하는 여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말 그 드라마 제목과 영어 제목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워킹맘 하우스 데디가 워킹맘 육아 데디라면서요. 여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영어 한글 한자 다 들어갔어요. 워킹맘 육아 데디 하우스 데디 육아 데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보수적인 직장에서 얼마나 일하기 힘든가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과 비교가 될까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문수정 씨예요. 이 워킹맘의 웹 디자이너, 중간 정도 그 재벌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드라마 아닌가요? 드라마인가요? 밤에 회식이 있어서 술을 먹지 않았더니 보스가 막
임신했구나 하면서 축하해주는 대신 다른 동료들이 이 동료를 배신을 했답니다. 우리에게 일 부담 주겠구나 하면서 결국 회사에서 그만두기를 요청을 해서 인사과에 불만을 요청을 했더니 오히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스는 그래서 남자들을 고용해야지 돼 하고 5개월 뒤에 그만뒀고 다음 직장을 갖고 결국은 둘째 아이 낳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인가요? 시어머니가 못 봐주게 되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요. 그게 이제 워킹맘 맞군요. 육아 대디의 스토리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170만 개 여자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여자들이 교육은 굉장히 많이 받아서 대학 졸업을 한 여성들이 전체 25살에서 34살 사이에 72%, 남자는 64%인데 그런데 일하는 데는 57%만 여자 하이어되고 남자가 78%, 그리고 이제 의회에도 84%가 남자, 16%가 여자, 회사의 중요한 직책에는 2.1%만이 여자고 남자가 가사 일을 하는 거는 여자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임금은 여자가 63.4% 남자가 버는 것에 벌고 하는 이런 것들, 지난 몇 년 동안도 20년 동안도 여성의 직장에서의 위치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990년대 성별 테스트를 하고 아이를 낳던 그 시절은 아니어서 그때는 남자 여자 117명 대 남자가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정상 성비는 됐는데 그런데도 이제 여자들이 이런 불평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회에서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맥주 회사에서 결혼하니까 그만두라고 해서 굉장히 화를 낸 여성들도 있었고, 외국 기업에는 이게 기회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가 $1 벌 때 여자가 63센트밖에 미국식으로 따지자면 못 받는데도 이게 이제 교육은 더 많이 받았고 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서 외국 회사에서 여성들을,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여자들을 많이 하이어했어요. 제 친구도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코닥 회사에 다니고 바이에르 이런 데 다니고 했는데 그게 여자가 더 오히려 돈을 덜 줄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외국계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여성들이 OECD 국가 가운데서 아무튼 일하는 거, 집에서의 여러 가지를 다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자들이 거의 최하나 마찬가지 그런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남자들이 일하는 남자의 경우는 아이 때문에 일하는 거 좀 쉬겠다 하는 남자들이 64%나 되는데 그게 이제 대우가 있다면 그게 법적으로는 봉급의 40%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을 하는데 최종적인 최대 액수가 한 달에 $860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그런 얘기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 미소라는 주인공인가요? 남편이 둘째 아이를 메고 직장에 가서 보스에게 내 와이프 직장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휴직하겠어요. 이런 얘기해서 그 보스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면서요. 그렇게 아직도 일하는 여성들에게 한국은 힘든 곳이다. 미국은 쉽나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긴 기사를 끝까지 다 읽어봤더니 헤드라인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네요. 커피가 이런저런 조사 결과도 있었고 연구 결과도 많이 있었는데 199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커피에 발암 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에는 오히려 이제 커피가 암을 줄인다는 것이 많이 대세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10개 국가에서 23명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1000케이스 연구한 케이스를 쭉 리뷰를 했더니 일반 커피 정도를 마시면은 암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 너무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요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뜨겁다는 게 149도 화씨로 그렇게 되는데 이 149도는 미국에서는요 보통 커피를
몇 도를 하나요? 180도에서 185도 정도로 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커피를 서브하는 데서는 한 10도를 낮게 해도 그래도 높잖아요. 그 원래 149도 위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커피 드실 때 너무 뜨겁게 드지 마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위스파 이 편한 치과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 아직 뭐 시간 있네요. 일요일 날 선거 치러지는데 로마 하면은 황제, 바베리안, 교황 다 지배했지만 여자가 지배한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 여자가 시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서 세계적으로 지켜보고 있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